시작할게. 오늘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나갈 거고 펴야 되는 페이지는 78페이지. 그 스터디 카페에서 프리노트는 이제 빼먹지 말아야 돼. 빼먹는 일 없어야 되고, 어 그걸 만약에 못 보여준다는 건 숙제를 안 해왔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부터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저번 이제부터 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 너가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줄을 모른 상태에서 시험장을 가는 것 같거든. 그래서 무슨 한이 있더라도 그래프는 무조건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그냥 매일매일이라도 있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매일매일이라도, 아니면 마스터 할 때까지 하루에. 그래서 기본적인 꼴을 설명해주고 쉽게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 설명해줄 테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다가 모르겠으면 강의 돌려보고, 모르겠으면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면 돼.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꼴을 의미하는데, 이때 A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밑, 위에가 의미하는 건 지수야. 밑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상수, 그리고 X는 지수인데 얘는 변수지. X가 자유자재로 바뀌면서 AX의 그래프의 개형을 나타내게 되는데, A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고, A가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래프 모형이 또 바뀌기도 해. 이렇게 온전히 증가하는 함수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A가 1보다 클 때는 온전히 증가만 해. X가 커짐에 따라. 근데 반면에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X가 증가함에 따라 온전히 감소한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1이 넘어가는 2부터는 곱해질수록 점점 커져. 맞지? A의 x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a 곱하기 a 곱하기 언제까지? x개를 a번 곱했다는 게 a의 x제곱이잖아. 그래서 1보다 큰 수 같은 경우에는 곱할수록 커지는데, 만약에 0과 1 사이라고 쳐보자. 분수 형태가 되잖아. 얘네들은 곱해질수록 여기만 커지다 보니까 0에 근접해 가는 거야. 맞지? 이제 만약에 A가 2다. 이거에서 이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나아가는 건데, A가 만약에 0과 1 사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 무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반면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기본적인 A의 X꼴은 대부분 0에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다 보니까. 왜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면 0이 될까? 근접해질까? 왜 그럴까?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피자의 조각을 우리가 무한대로 짧게 자른다고 해보자. 그러면 거의 1하나당 질량은 0에 가깝겠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0이 되는 거야. 0에 수렴해 가는 거고. 맞지? 음. 일단 이제 A가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 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간단한 설명을 마쳤어. 맞지?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준 거고,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A가 1보다 클 땐 온전히 증가하는 함수다. A가 만약에 0과 1 사이일 때는 온전히 감소하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때는 항상 선이 있어. y는 0이라고. AX의 꼴대. 근데 만약에 얘를 x축에다가 평행 이동을 하거나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하면 점근선이 달라질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 2번 단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설명해 주진 않겠지만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들 있지? 이런 것들 다 풀어봐. 알았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평행 이동이. 대칭 이동은 사실 우리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0,0 대칭 이동이 있었지. x축 대칭 이동일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였고, y축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는 거였어. 0,0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하는 거였고, 그래서 사실 대칭 이동은 어느 함수이냐는 간에 사실 똑같은 베이직한 룰을 따르기 때문에 일단 평행 이동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강의 노트에 적어보자. 지수 함수가 가장 베이직하게는 어떻게 생겼겠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꼴은 이제 이런 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가장 심화된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아니 우리 지수 함수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가장 심화됐다는 거 사실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형 중에서 심화된 형태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x축에 대해서 n만큼 평행이동, y축에 대해서 n만큼 평행이동,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a가 1보다 큰지 혹은 a가 0과 1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첫 번째로 이 함수의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려보도록 하자. 0과 1 사이라고 할 때 a의 x는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 잘했어. 난 가장 베이직한 거고, 이때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건 이 지수가 0이 되는 거, 그리고 y축 이거가 모두 다 뭐다? 점근선이다 라는 걸 알아둬야 돼. 진짜 중요해 이거. 너 전에 점근선 못 구해가지고 틀렸었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헷갈리더라도 너는 오늘 안에 다 외워. 이거는 그 지수함수를 그리는 방법이 오늘 가장 핵심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일단 x축 y축을 그릴 거고, 이제 이제 지수가 x-m이 0이 될 때는 언제지? x는 m일 때지. 그리고 이제 y는 플러스 n이니까 y는 n일 때가 이렇게 이제 점근선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지금 뭐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알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x축 y축은 이거 보류를 하고 점근선만 중심적으로 그려볼게. x는 m 이렇게 그려주고 y는 n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 설명해 줬는데, 지금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나도 방금 헷갈렸는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대한 점근선이 없어. 알았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해. 나도 방금 이제 가르쳐 주다가 잠깐 헷갈렸는데, 그치? 1 플러스 n이 되는 거지. 왜냐면 x가 m이면 a의 g로 더하기 n인데 a의 g로는 1이니까 n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응.
그래서 점근선은 이제 얘의 점근선은 이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릴 때 그냥 이번에 x축과 y축을 그려주도록 하자. 좀 체계적이게. 뭐 n이 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n이 뭐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보자. y는 n. 이 경우에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a 자체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감소해야 되는 함수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점근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 근접해 간다는 거지 일치한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y는 n에 가까워지되 같아지는 않게 이렇게 생긴 거지. 맞아?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뭐 그리고 있냐면 가장 심화된 형태, 기본형에서 가장 심화된 형태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a가 1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x축과 y축을 그려줘야 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은 뭐야? y는 n이겠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돼야 될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의아할 수도 있어. 언제 의아할 수도 있냐?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x축의 평행이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치? 지금 우리 보면 y축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을 의미했어. 그럼 x축의 평행이동은 뭘 의미해? 그치? 어, 뭐, 그치? y축과 만나는 점일 수도 있고, 어, 어, 이제 여기서 내가 적어줄게, 먼저. x축 또는, 그러니까 간편하게 말하는 거야. y축과의 교점이 변화한다. 즉, 교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싶은 건 x축의 평행 이동은 그래프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이제 교점으로만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만약에 y는 n이 음수라고 쳐보자. 이게 x축이고 y축이야. 그리고 y는 n. 그러니까 점근선이 지금 음수야.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뭐 a가 1보다 크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생겼거나 뭐 그러겠지. 그러면 이쪽의 점이나 이쪽의 점은 x축이 평행 이동했을 때 점점 변할 거야. 맞지? 이렇게 보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잠깐만. 지금 이런 함수가 있다 했을 때 x축의 평행 이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 x축의 교점도 바뀌고 y축의 교점도 계속 바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함수에서 x축의 평행 이동은 x축 또는 y축과의 교점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거를 이제 메모를 해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지수함수에서
좀 쓰기가 좀 귀찮지만 지수 함수에서 y축의 평행이동은 뭘 의미하는 거지? 그치? 지수 함수의 점근선을 의미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둬야 돼. 됐어.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복잡한 형태라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조건에서 어,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하면 함수는 일단 그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이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지. 이거니까 이걸 거고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식상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점근선은 어떻게 되지?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n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되는 거야.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치면 이거고 이거 사실 이건 똑같고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왜냐면 a의 마이너스 x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y축이라는 거는 a의 x가 a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건데 a가 2분의 1이라고 쳐보자. 2분의 1의 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이 뜻은 뭐냐면 2의 x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1보다 작았는데 여기서는 a가 1보다 커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y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원점 대칭을 했을 때는 어떻게 알아줘야 될까? 이 함수. 그러니까 그 그래프상으로 그 식상 말고. 어, 그렇지. 내가 말해주고 싶었던 건 원점 대칭의 경우는 사실상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얘를 y축 대칭이 해주고 x축 대칭이 해준 거랑 같다라고 하길 바랬어. 얘를 y축 대칭을 해주면 y는 n 똑같고 그래프의 개형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지. 근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주면 y는 마이너스 n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냥 식은 우리가 사실 구하면 그만이지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 그리는 게 좋아서 이제 원점 대칭을 할 때는 직접 x축 대칭, y축 대칭을 고루고루 써서 하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데 내가 외워야 한다는 건 뭐라고? 정말 중요한 거야. 시험에 나오고 중요한 거야. 모르면 진짜 절대 안 돼. 그냥 아무 문제도 못 푼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차라리 이거를 모르면 그냥 사실상 그냥 문제를 안 푸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정리해놓은 종이가 있는데 잠깐만. 되게 잘 설명해놨는데 종이가 어디 갔지?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말해줬냐면 a에 x가 있을 때 뭐 a가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를 두 개로 비교해서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과연 여기 내에서도 a는 되게 많이 존재할 거고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 안에서도 그 다양하게 존재할 거야. a는 뭐 2, 3, 4, 5, 6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거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에 따른 이제 그래프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한눈에 이제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놓은 거를 외우면 돼.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어. 이제 이거는 x축, 이건 y축이야.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크기를 각각 이렇게 더 보자. 일단 AB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AB 같은 경우에는 이거겠지. CD 같은 경우에는 이거일 거야.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방향을 잘 외워도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C가 D보다 커. 또 A가 B보다 커. 알았지? 어떻게 외우냐? 왼쪽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크다라는 식으로 내가 알려주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갈수록 크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다. B와 C 중에선 B와 C의 대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C가 더 크겠지. 왜냐면 A, B는 이거고 C, D는 이거니까. 근데 우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살표로 끊어놨잖아. 이렇게 갈수록 크고 이렇게 갈수록 크다. 이거 알아둬야 돼. 지금 진짜 최대한 간단하게 지금 나타내 준 거야. 맞지? 이거 하면 그냥 무조건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럼 우리는 지금 지수함수를 그리고 지수함수의 밑에 따라서 그 그래프의 개형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개념을 마스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래프의 개형을 여기 한번 이렇게 세 개를 직접 그려보자. 이거 그리는 거는 내가 이 문제는 같이 해줄 거니까 내가 이렇게 보기 3번을 해준 적이 없었잖아. 이런 보기들을. 근데 해주는 이유는 그만큼 지수함수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그려보자. 먼저 1번부터 볼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뭐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X축과 Y축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을 잘 봐.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가르쳐주는 입장이니까 써볼게. 얘의 점근선은 Y는 0이지?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밑은 1보다 크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있어, 그릴 때? 그거는 나중에 할 거라서 사실 이제 그래프의 간단한 개형을 그릴 때는 이것만 알면 되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일단 이 그래프는 2의 x-1이 맞는 거야. 왜냐면 지금 점근선도 y는 0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증가한다는 2의 x -1 함수도 만족을 하니까. 그럼 x축에 대한 평행 이동한 건 뭐에 나타난다고? x축과 y축과의 교점에. 여기 같은 경우엔 0,2의 마이너스 1이겠지? 2의 마이너스 1은 결국 2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 몇이야? 그치? y는 0 자체가 x축 자체가 점근선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할 거야. 이거 그러면 지금 그냥 그래프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점들을 나타내는 건가요?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 그건 아니야. 항상 지수함수를 나타낼 땐 x축과 y축과의 교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돼. 항상 이렇게 교점은 나타내줘야 되는 거야. 음. 그거 위에 이외에도 이제 이 문제에서 다른 교점을 어떻게 선정하고 고르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 먼저 다음으로 2번을 그려보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그리기 어땠어? 근데 뭐 어렵진 않았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밑이 2분의 1이라서 감소 함수고 점근선이 뭐야? 그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어떤 건? 2분의 1x에 더하기 2는 맞아? 우리가 여기서 알아줘야 되는 건 뭐라고? 그치. 0,3 이해했어? 넘어가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여기 많이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다.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시키진 않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꼴 본 적 있어 너? 그러니까 이 꼴을 우리가 여기서 본 적 없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y는 이제 설계를 하는 거야. 나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설계를 해. y는 2의 x를 만들고 얘를 y는 마이너스 2의 x를 만들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 대칭 이동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면 먼저 이거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가. 알았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존재할까? 방법이야 다양할 수 있어. 나는 사실 어떤 방법을 애용하냐면 이 함수를 그리고 이거를 x축에 대칭 이동을 해서 x축에 대칭 이동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줘. 나는 사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게 경로가 짧잖아.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방법을 많이 애용한다. 그럼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 2의 x-1의 점근선은 몇이지? y는 마이너스 1이지.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돼. x 그리고 2의 x면 어떻게 생겼어? 그치? 증가하게 생겼지. 이렇게 먼저 그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0,0을 지날 수도 있고 0,0을 안 지날 수도 있어. 사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는 방법은 얘가 이제 지금 우리 이 함수 그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 함수가 0, 몇을 지나는지 0,1을 지나네. 맞지? 아, 0,1을 지난다는 건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쪽과의 교점은 몇일까? (0) 이려면 이 x는 1이어야 되고 x가 0, x가 0이어야 되네. 그럼 잠깐만. 0,1 y는 0이 되려면 잠깐만. 0,1이고 아 0,0을 지나네.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0,0을 지나지.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지워주면 0,0을 지나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그래서 2의 x의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거를 지금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얘는 어떻게 구해줘? x축 대칭으로 그려줘야 된다고 했었지? 얘를 x축 대칭 이동에 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은 y는 1로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어려워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또 이제 다른 예제 한번 풀어볼게. 이번에는 이런 거 풀어보자. 내가 지금 다른 지금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 이 보기 4번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것만 잘하면 모든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야? 증가하는 함수다까지. y는 2를 여기다가 그려주고 증가하는 함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의 교점은 몇이라고? 끝이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곱셈, 즉 지수의 특성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그리고 이제 증가는 함수다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거를 그릴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함수가 이런지
이런지를 몰라 우리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x가 0일 때의 그 y의 좌표를 알아줘야 돼. 그래야지 그리기가 쉬워져. 0, 어, x에 0을 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8분의 1 마이너스 1이지. 즉 마이너스 8분의 7이야. 그리고 또 어느 점을 알아주면 좋냐면 이 지수가 0이 되는 점. x가 3일 때도 알아주면 좋아. 3일 때 얼마야? 0이지. 그래서 일단 0일 때 음수다라 3일 때 0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찍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얘가 0일 때 이제 y도 0이었잖아. 근데 이건 진짜 공교로운 거야. 항상 그런 거 아니야. 이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일단 합쳐줘야겠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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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치? 근데 굳이 이렇게 나타내지 마. 여기 x 앞에 개수는 무조건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알았지? 무조건이야, 무조건. 여기 x의 개수는 무조건 1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도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바로 직관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그려주기 위해서 과정을 세팅을 해야 돼. 난, 어, 난 어떻게 해준다고 했냐면 내 방법을 따라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이거를 그려주고 얘를 어떻게 해준다? x축 대칭해 준다. 그래서 구해준다 라고 하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부터 그려보자. 얘의 특징은 뭐야? 응? 이게 감소 함수야. 그러면 이렇게 그 점근선이 y는 0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는 이때의 교점이 우리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지나는 점 0, 이거는 0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거 확인해주면 좋다고 했어? 잠깐만 2, 마이너스 4 2, 3이지. 이런 거 이거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면 찍자. 0, 0이랑 2, 뭐 3 대충 이쪽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3이지 미안해. 지금 우리 이거 그리고 있었지? 이렇게 2, 마이너스 3은 찍으면 이 정도 되겠지? 그러면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나타날 거야. 맞아? 0, 0을 지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y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다 구해줘야 되고 이때일 때도 마찬가지로 y축과 x축과의 교점을 구해줘야 돼. 근데 0, 0을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따로 뭐 이제 더 구할 점들이 사라진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이걸 구해준 거거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함수가 이거야. 맞아?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면 y는 4가 될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르면 그냥 바로바로 물어봐야 돼. 지금 내가 이렇게 밑줄 쳐준 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우리 이렇게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업 끝나고 바로 강의 노트 찍어서 올려. 강의 노트는 바로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이거 그리는 거는 예제는 무조건 바로 연습해. 그럼 이 정도를 이제 이 내가 지금 보여준 두 개의 예제만 다 할 줄 알면 사실상 뭐다? 이제 거의 그냥 지수함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고 보면 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쉬운데 이런 3번 같은 경우에 이해하는 게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보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는 문제마다 물어보는 게 맞아. 음, 내려가 보자. 그러면 이제 마플 교과서 본문에 와서 이제 이런 문제들 다 너가 풀어봐. 난 지금 시간 관계상 베이직한 것들만 풀었지만 이런 것들 다 숙제야. 그리고 오늘 보낼 그 프리 노트에는 이거 오늘 것까지는 없어도 되고 저번 것까지만 있으면 돼. 이거는 이제 그냥 알고 가면 좋은데 지수함수의 성질이라 사실 당연한 거지. 곱셈은 덧셈이다. 나눗셈은 뺄셈이다. 그리고 이거의 특성 a의 nx는 ax의 n제곱이랑 똑같은 말이지. 뭐 사실 5번도 다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한번 읽어만 봐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그냥 너가 이해만 했으면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서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좀 내가 이건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이제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라 이 자체를 우리 강의 노트에다가 옮겨 놓을 거고. 그러면 지금 궁금할 거야. 이거 설마 다 써야 되나요? 어, 요, 어, 그냥 다 적어. 음, 다 적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개념 익힘 1, 2, 3, 4 하고 지수함수 최대 최소하고 오늘 로그 함수까지 하기에는 지금 지수함수만 했는데도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도 50분 걸렸거든. 그래가지고 음, 일단 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한 것만 다 하고 나중에 또 로그 함수에 대한 것만 다 하는 걸로 하자. 지수함수의 성질 어, a의 p 곱하기 a의 q는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p 플러스 q랑 똑같기 때문에 기억 성립하지. 그리고 니은이 의미하는 게 뭐야? 증가함수라는 얘기야. 근데 이 AX가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아니죠. 어 애매하잖아.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올바른 조건이 아니야. 알았어? 이 경우에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1대1 함수라는 얘기거든. 보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거잖아.
즉 치역이 같으면 정의역도 똑같다는 얘기야. 만약 1대1 함수가 아니라 이런 함수야. 존재할 수 있지. 지금 치역은 같은데 정의역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떤 함수에서는. 즉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다? 1대1 함수라는 얘기다. 1대1 함수의 우리 조건 뭐라고 했었지? 그건 1대1 대응일 때고 1대1 함수는 온전히 증가만 하거나 온전히 감수만 하는 함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온전히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지 우리 AX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맞는 말이야.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인데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사실 뭐 이런 문제 풀 때 중요한 거 알려줄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베이직한 거라서 사실 밑줄을 치지 않을 거고 이런 거는 밑줄을 칠 거야.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 이거는 나중에 수능에 가서도 쓰일 수 있는 예제야. 알았지? 이런 거 공부할 때 강의 노트는 내가 적는 공간이니까 너 정리 노트나 이런 데다가 이런 것들 따로 적어놔. 알았지? 시험 너는 나보다 문제를 더 많이 풀 테니까. 조건이 내가 여기 공간을 남겨줄게. 한 여기 공간을 남겨줄 테니까 어, 여기 공간을 이렇게 남겨줄 테니까 나도 추가될 때마다 여기다가 적어줄게. 너도 추가될 때마다 여기다가 적으면 되는 거야. 음. 여기 문제들 보면 이런 거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증감수라고 얘기해줬었지. 의미를 안 적어줬구나. 증 의미까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1대1 함수의 조건 우리 까먹고 있었으니까 온전히 증가 이렇게 적으면 돼. 오케이?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뭔 조건이지? 이렇게 막 뭐 여기다 적고 넘어가고 알았지? 근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너가 강의 노트에 따로 적어놔 이거는 내가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확인하긴 할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있는 거라서 사실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중요할 때. 발전 문제 17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요하고 좀 실수하지 말라고 좀 조심해서 보라고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풀어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밑줄 쳐놓은 거고. 2번 넘어갈게. 2의 x를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여 겹치는 것을 모두 골라란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 얘나 얘는 평행 이동해서 같아질 수 있을까? 같아질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로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2의 3만큼만 평행 이동을 해주면 두 개의 함수는 똑같아져.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되는 건 이 함수가 평행 이동해서 혹은 대칭 이동해서 안 같아지려면 x의 개수가 바뀌어야 돼. 근데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뭐 2x, 3x, 4x 이런 식으로 다 할 때. 알았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미하는 게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스크랩을 해놓긴 할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거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안 될 거 같은 거 뭐 있어? 리을은 돼. 왜냐면 우리 대칭 이동해도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 그냥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주고, 그 다음에 뭐 Y에 대해서 평행 이동 조금 해주면 이런 꼴이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평행 또는 대칭 이동했을 때 같아지지 않는 거는 언제냐면, 음, x 앞에 개수가 바뀔 때. 근데 어떻게 바뀔 때? 막 1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말고, 1이 2가 되고 뭐 3이 되고 4가 되는 이런 경우나, 혹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알았지? 그러니까 둘의 절대값이 같지 않으면 그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거의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 경우는 이 경우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거 뭐라고?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어. 진짜 나오는 것들이야 이제부터. 내가 지금 강의 노트까지 만들어가면서 해준 이유는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이거 보라고. 이것만 봐도 진짜 3등급은 나와 이제. 그러니까 너가 이것만 다 너거화 시키면.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1, 마이너스 6이 지난데, 이거를 먼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건 x에 마이너스 x, y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거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에 3에 마이너스 x로 나타낼 수 있어, 그치?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여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마이너스 묶어준 다음에 x 빼기 2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꼭 묶어주고 평행 이동시켜. 평행 이동할 때 x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거기다가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이만큼 이렇게 이동했대. 맞아? 즉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에 3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가? 이게 1, 마이너스 6을 지난데,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a 곱하기 3 더하기 3은 뭐야?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뭐여야 돼? 3.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넘어갈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고, 대표적인 유형이라서 따로 스크랩을 하진 않을 거지만 너가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일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일단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뭘 알아야 돼 일단? 아니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그래프 그릴 때 항상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다 했잖아. y는 마이너스 k일 때, 이거 너 지금 계속 헷갈려 하는데 아니야. 이거 뒤에 있는 거 자체가 그냥 점근선인 거야. 알았지? 확실해? 확실히 해. 헷갈리면 안 돼. 나 헷갈리지 말라 했어. 알았지?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감소함수인 거 내가 이거 항상 그 위에 문제 풀 때도 일단 이거 두 개만 보라고 했었잖아. 맞지? 어. 그럼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뭐부터 그려야 돼? 그치? 요길 때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k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k가 밑에 있어야 될까 위에 있어야 될까? 왜? 만약에 y는 k가 마이너스 k가 여기 있으면 함수는 항상 1, 4분면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k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대충 그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이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할 거야. 맞지? 근데 이때 우리는 1, 4분면을 지나면 안 된대 여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나 이때여야 되겠지? 그럼 이때 내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기준이 되는 점을 보라 했어.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치? 0,0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함수가 요 함수가 x는 0일 때 y의 교점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내려갈수록 지금 보면 그 x는 0일 때 y의 교점이 점점 음수가 돼가잖아. 맞지? 반면에 1, 4분면을 지날 때는 0보다 커. 맞아? 즉 우리는 이제 이거나 이렇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얘의 0, y의 좌표가 뭐지? 3-k지. 이거가 0 이하면 되는 거야. 0 이어도 돼. 왜냐면 0이어도 1, 4분면을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k는 3 이상이면 되니까 최소의 k의 값은 3이겠지. 이해됐지? 두 번째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이직이라는 건 당연히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이거는 무조건 우리 매주 시험 볼 때 나오니까 그 매주 시험 볼 때 나오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강의 노트에는 중요한 것만 적는 거고 뻔한 걸 적는 게 아니니까. 맞지? 2번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미지수 없이 바로 그릴 수 있겠네. 맞지? 그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뭘 확인해줘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음. 그치, 딱 이렇게만 생각해주고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교점을 두 개 구해줘야 돼. 어느 교점? 1,0일 때, 그치? 1,0이라는 게 이게 지금 두 개가 뭐냐면 x축과 y축의 교점이야. 이거 말고도 어떤 걸 해주면 좋냐면 지수가 0일 때. 근데 이거 이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을게. 그러면 0, 마이너스 2 이거랑 1,0 이렇게 지나고 y는 마이너스 3이 지금 그거지? 점근선이지?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이해가지? 근데 지금 보면 절대값 fx가 y는 k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거 절대값으로 어떻게 올려줘? 그러면 여기도 점근선이 존재할까? 그치? 그러면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 만나도록 하려면 y는 k는 어디 있어야 될까? 그치? 3보다 아래, 0보다 위. 그래서 k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k는 1과 2에서 둘이 더했을 때 3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가장 베이직이고 그냥 가장 베이직이기 때문에 문제 풀면 돼. 180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센스 있게 푸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센스 있게 풀어보도록 노력해봐. 여기 밑에다가 센스라고 적어. 센스. 적었어?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나는 내가 말했었지? 그 미지수를 잘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 밑에도 내려가서 지수함수 그래프의 활용.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읽어봤어? 응. 응, 응, 응. 응. 누구? 응. 왜, 왜? 응. 음. 뿌듯하네. 근데 그것보다 저 강의 노트 보여드리지. 되게 알찬데. 응, 응. 뭐 그런 거 뭐 하면 좋지. 그래서 그 내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 집중하려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아랑 수투 같은 경우에 수투는 지금 시기에 했고 기아는 다음 학기 방학 때 준비를 했어 나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기에 원래 했던 건 수원 수투 확통이었어. 근데 경민 같은 경우에도 저번 우리 방학 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 수학하랑 수원이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벅차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거는 진짜 주에 막 한 16시간을 강의해도 힘들 정도라서 그냥 이렇게 한 과목에 집중을 해서 파고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해도 늦지 않아 우리는. 알았지? 그래서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그 좌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C의 X좌표를 A, 이렇게 두고 얘를 A,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3 3의 A 플러스 1로 같으려면 A 플러스 3이어야 되겠지. 근데 그거 말고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같은 Y축 선상이잖아. 얘를 3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야 X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A 플러스 3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3이라는 건 뭐야? 여기도 3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3의 a고 마이너스 9분의 1에 3의 a는 3이라는 얘기니까 9분의 26 곱하기 3의 a는 3이라는 얘기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를 3 곱하기 3의 a를 구하는 거네. 뭐 구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거야. 끝까지 풀지 않고 18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좋기 때문에 한번 잘 풀어보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나타낼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해. 보면
뭐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이것처럼 생겼을 수도 있고 이것처럼 생겼을 수도 있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정의역이 최소일 때, 맞지? 최대값이 정의역이 최소일 때고, 왜냐면 점점 갈수록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 최대값은 정의역이 최소일 때야. 반면에 정의역이 최대일 때는 그 함수의 최소값이겠지. 감소하는 함수니까 정의역과 치역의 그 크기는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반면에 얘는 어떻게 해서 증가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최소일 때 정의역이 최소일 때 함수의 값도 최소고 정의역이 최대일 때 함수의 값도 최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려가서 그냥 끝이야. 문제 내용 다 끝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함수야? 증가하는 함수지? 최대는 언제 존재해? 정의역이 최대일 때. 그러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5. 이때 최대인 거고, 반면에 최소는 정의역이 최소일 다른 것도 최소일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이거는 감소하는 함수죠. 그러면 정의역이 최대일 때 최소겠지. 그러면 9분의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9분의 17이 최소인 거고, 정의역이 최대일 때 함수의 값은 최소가 된다. 반대로 최대일 때는 정의역이 최소일 때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니까 1. 오케이? 이거 다 넘어가서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값이 과연 그러니까 a분의 3이 이거일지 나눠서 풀어줘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최대값 최소값이 다르니까. 이런 거 그냥 보면 언제가 최대일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들어야 돼. 선생님 아마도 그 현재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것도 이런 걸 거야. 의문도 감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이 습관화되면 나중에 어려워지는 킬러 문제들도 풀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어려운 걸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이거 때에 따라 다를 텐데 때를 그럼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는 2의 x 상태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와 최소값을 구했었지. 왜냐면 이 x의 값이 고지고대로 최대 최소였으니까. 맞아? 근데 이 경우에는 x가 2일 때 얘가 최대인지는 보장할 수 없잖아. 그래서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즉 지수 위에 있는 거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 얘의 최소는 1일 거고,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 즉 5일 때 최대일 거야. 값 자체가. 이해가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이거 증가하는 함수지. 증가하는 함수에서 최소값은 정의역이 최소일 때니까 2일 때 최소인 거고, 증가하는 함수에서 최대일 때는 정의역이 최대일 때니까 2의 5제곱은 32.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돼. 먼저 이렇게 그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내주면 최소는 마이너스 2일 거고 최대는 2야. 맞아? 이해가? 아니. 이거의 최소와 최대. 이거일 때. 이것까지는 이해가지. 우리 지금 차근차근 하자. 감소하는 함수에서 최대가 되려면 정의역은 어때야 돼? 그치?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최소가 되려면 정의역은 어때야 돼? 감소하는 함수에서. 그래서 4분의 1. 이해했어? 내려갈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베이직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잘하면 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거야. A가 A의 범위가 잘 나타내져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 건 당연히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잘 구별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풀면 돼. 쭉쭉 내려가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치환을 해줄 겁니다. 4의 x 같은 경우에는 2의 2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야 플러스 2야 이거. 이렇게 되겠지? 2의 x를 t로 치환해 줄 거야. 그러면 분모는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되겠지. 이해가? 하고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x의 범위도 t의 범위로 바꿔줘야 돼. 2의 0제곱 2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2의 x 자체가 의미하는 게 우리 지금 뭐야? t지. 2의 0 자체가 의미하는 거 1, 2의 2제곱은 4 이렇게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범위가 이거일 때 이거의 최대 최소를 사실 구하는 문제로 변질된 거야. 최소는 마이너스 3일 거고 최대는 마이너스 1일 거야. 아니다. 그 4일 때니까 1일 거야. 최대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x를 뭐로 둬야 돼? t로 둬야 돼. 이것까지 이해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경우에 이제 이거를 범위를 잘 설정해야 돼. 이렇게. 알았어? 사실 이렇게 이 경우에는 부등호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대로 돼야 돼. 그러면 t는 1 이상 3 이하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라고? 치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치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갈게. 이제 여기서 다 그냥 좋은 문제들이라서 열심히 풀어봐. 발전 문제들 거의 빼놓지 말고 한번 풀어봐. 일단 우리 90쪽까지 한 거고 잠깐만.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 따로 할 거야. 여기 내려가서 지수함수를 다시 하자. 여기 같은 경우엔 중요해서 나중에 따로 모아서 할 거야.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로그함수를 넘어서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왔고 이것도 나중에 마플 보충도 나중에 할 거고 밑에 내려가서 특강도 내려가고 지수함수의 활용까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그 수업 마치도록 할게. 이미 거의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가서 지금 벌써 시간도 좀 많이 늦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거고 그냥 문제들을 풀면서 하는 걸로 하자. 근데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보면 우리가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t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t는 2x라고 두고 이 경우에 이 2가 의미하는 건 뭘까? 타가 아니야.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가 2라는 얘기야. 반면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5라는 얘기야. 왜냐면 두근이 알파 베타면 t의 한근은 2의 알파일 거고 2의 베타인 거잖아. 맞지? 왜냐면 이게 근이 x는 알파 베타일 텐데 이거의 위치가 이쪽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적어줄 건데 이거 되게 그 로그 그 지수 방정식 부등식 풀 때 정말 중요하게 쓰여가지고 중요해 이거. 다시 한 번 더 나타내 줄게. 4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 더하기 5는 0이라고 하고 두근을 이거라고 두자. t는 2의 x라고 뒀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이 두근의 합이 의미하는 거는 t 자체가 이거니까 2의 알파 더하기 2의 베타다. 반면에 두근의 곱은 곱이 이건가?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라)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진짜 그냥 진짜 정말 중요한 거. 그러니까 꿀팁을 내가 지금 모아놓은 거야.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익혀보자. 이제 여기는 좀 쉽고 빠르게 풀게. 여기는 이거니까 얘랑 얘는 둘이 같아야 돼서 x는 4다. 이렇게 4분의 3이랑 3분의 4는 역수관계니까 3분의 4는 4분의 3의 마이너스 1승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바꿔준 거고 x제곱은 2x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방정식 풀어주면 이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랑 x는 3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의 x를 t로 치환을 해주면 t환을 하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풀어줘야 되고, t가 2분의 1이랑 t가 8일 때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t가 뭐야? 2의 x지? 이거 너 실수 많이 할 거야. 이거 실수 안 하도록 지금 내가 미리 말해준 건 너 절대 실수하지 마. 한 2번까지는 봐줄게. 그래서 x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t 구했다고 너 답 구하는 거 아니야. 내려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말한 문제 나왔지? 이거 t로 치환하자. 2의 x를.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은 0이 됐지? 여기서 8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이거 맞아? 이거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치? 이걸 의미하는 거지? 근데 8 자체가 2의 세제곱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다 라고 두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알면 돼. 이제 이렇게 지수로 치환을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곱셈에서 나타나는구나를 알면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k는 0이야. 맞지? 그러면 t는 2의 x니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k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니까 k는 뭐랑 같아? 2의 7제곱 128이란 얘기지. 그럼 k 대신에 128을 넣어보자.
8에 16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t는 8일 때 t는 16일 때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지금 t가 뭐야? 2의 x. 그치? x는 3일 때 x는 4일 때니까 3, 4, 12. 이거 치환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t를 다시 2의 x 원래 걸로 곱해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사실 원래의 실근이잖아. 그거 주의해야 돼. 내려가서 이거 문제들 다 풀어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좌표 구해서 t, t, 15의 2의 마이너스 t t, 2의 t 둘의 길이가 2라 했으니까 2의 t승 마이너스 15의 2의 마이너스 t는 2라는 거니까 얘를 k라고 두면 k 마이너스 k분의 15는 2다. k 곱해주면 되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는 0이다.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3은 0인데 k 자체는 우리 이거니까 0보다 작아질 순 없잖아. 주의해야 돼. 그래서 k는 5야. k가 5라는 건 뭔 뜻이야? 그럼 t가 로그 2의 5라는 얘기지. 그래서 a의 y좌표를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5겠다. 그치?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이거를 풀기 위해서 2의 t를 다시 k에 대해서 치환을 해줬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두근이 나왔어. 근데 k가 2의 t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야 돼. 나 명심하라고 얘기했어. 내려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분수인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지수인 경우도 그냥 이렇게 정수인 경우도 있을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무조건 정수 형태로 나타내. 이렇게. 이해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건 지수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나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제발 해. 알았지? 이렇게 하면 돼. 됐지? 이거 넘어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의 x를 t로 치환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2씩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야. 이 경우에는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이거 더하기구나. 곱하기 아니 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2분의 5t가 아니라 10t겠지. 그러니까 t-2 t-8에 이거면 t 자체가 2랑 8 사이여야 된다는 건데 우리 t가 뭐라 했지? 2x라고 했지. t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지 t가 아니라는 거를 항상 명심해둬. 그러면 x의 범위는 1 이상 3 이하다라고 구해지겠지. 그리고 이런 이제 분수 경우에는 내가 뭐로 나타내줘야 된다 했어? 정수. (2의 마이너스 x를 t라고 두자. 사실 이렇게 해도 우리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형태긴 해.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거가 이걸 거고 맞아? 이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해가?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봐. 그냥 문제 푸는 게 많은 거야. 이것도 다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문제들이 어려워.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풀어보긴 하고 클리닉 시간 때 이거 너 답지 보고 여기는 하다가 안 되겠으면 내가 설명해 주기 전에 답지 봐.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야. 2의 x를 t라고 취하하자. 이렇게 되겠지.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t가 0보다 크다는 얘기야. 다행인 건 t가 0보다 크면 t가 2일 때 얘 최소값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얘를 그려보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a란 얘기고 t가 0보다 클 때 이때의 함수가 정의되는 거야.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때야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a가 4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3의 x를 t라고 두면 t의 제곱 플러스 6t a-3이고 완전제곱식 형태로 나타내주면 이건 이렇게 되겠지. 얘를 대충 그려주면 마이너스 3, 6 플러스 a인데 우리 지금 t의 정의역은 어디서 0보다 커야 되지? 항상. 즉 이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함수 자체가. 왜냐면 t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없으니까. 그럼 t가 0일 때는 좌표가 얼마냐? a-3이겠지? 맞아? t가 0일 때. 그러면 여기는 t는 0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빈 공간으로 포함해주고 이렇게 돼야 돼. 맞아? 그러면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a-4가 0보다 어떠하면 돼? 같아도 되나? 같아도 돼. 왜냐면 어차피 결국에 얘는 포함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0과 같아도 돼.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긴 거지. 이거는 0 자체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a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두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내가 말을 해주고 싶은 건 지금 이거 추계 방정식이 0보다 크냐 혹은 추계 방정식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결정돼야 되는 값이 다르다는 거지. 만약에 지금 1시간 28분째 지금 그거거든. 그 영상인데 여기 다시 돌려봐. 추계 방정식이 0보다 크냐 혹은 0보다 어쩌냐 작냐에 따라서 문제를 구하는 게 달라져.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최소값이 꼭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꼭지점의 값이 0보다 크면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 이해가? 근데 만약에 추계 방정식이 이렇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결국에 함수는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최소값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0일 때 y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 문제가 어디에 쓰이냐면 지금 여기 문제들을 봤을 땐 우리가 추계 방정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볼 수 있잖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계 방정식을 몰라. 2의 x를 t라고 두면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추계 방정식은 t는 a야. 즉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라는 얘기인데 a가 0보다 큰지 0보다 만약에 크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만 0보다 크면 돼. 맞지?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 여기가 0이야. 그럼 어떡해?
문제 상황이 너무 달라지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를 1, 2 나눠서 풀어야 된다. 추계 방정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알았지? 이 경우 지금 1분 28초째인데 그 1분 28초부터 이 영상 돌려보면서 모르겠으면 답지 보기 전에 내 영상 먼저 보고 내 영상 봐도 모르겠으면 답지 보고 푸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어떻게 풀라 했어? 그냥 하면 된다 했지. 내려가서 마플 특강 같은 경우에 나중에 지수 방정식, 지수, 로그 방정식, 로그 함수 모두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다시 몰아서 할 거야. 클리닉 시간에. 그래서 넘어갈게. 넘어가고 여기부터는 로그 함수의 활용이니까 다 했어. 그러면 오늘 진도 어디부터 어디 나갔는지까지만 정리 좀 하고 수업 마칠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들쭉날쭉하게 진도를 나갔기 때문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부터 한 거야?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부터인가? 오늘 우리가 나간 진도는 이거 일단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나간 진도는 이렇게 진도 나갔거든.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 있지. 해당되는 라이트센이랑 얼피엠 다 풀면 되고 우리 지금 너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건 프리노트 제출하기.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이거 제출한 다음에 뭐 하냐면 오늘 강의 노트 올리기. 알았지? 오늘 강의 노트.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숙제로 해야 되는 건 라센이랑 지금 내가 그 좀 진도를 좀 요상하게 나가가지고 아마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을 거야. 유형 리뷰 제외하고 다 풀어보면 돼. 라센이랑 얼피엠. 그리고 마플 교과서도 다 풀어오면 되고 질문은 똑같이 이제 질문방에 올리면 되고 내가 저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업로드 해놨는데 링크를 못 보내준 것 같아. 보내줬나 지금? 아마 보내줬을 거야 아까. 이미 톡방에 올라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하면 되고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그런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걸로 할게.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내가 지금 말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숙제. 오늘 수업 수고했고